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 또 어쨌든 대형주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5월 이어서 6월도 좀 대형주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ETF 지금 단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지금 이러한 변화가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완전 코스닥 주기기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고 요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더 다시 말씀드렸고 일단 현재 지금 대만 컴퓨텍스 행사 그렇죠. 이후에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젠슨왕 방한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네이버랑 지금 LG전자가 미친 듯이 또 수급이 쏠리고 있죠.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물론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결국에는 5월도 그랬지만 현재 6월도 계속적으로 좀 그런 흐름 시장의 쏠림이 지속되면서 그 흐름에 편승해서 가야지 어쨌든 그 흐름에 올라타야지만 우리가 좀 좋은 계속적으로 성과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 무슨 좋은 기업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지금은요, 약간 탐욕으로 넘어가면서 수급에 대한 쏠림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축은 되고 SK하이닉스 어쨌든 최대 주주니까 SK스퀘어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요 라인이죠. LG전자, LG엔테, LGCNS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어쨌든 로보스타는 LG전자의 최대 주주고 로보티즈 역시는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축으로 피지컬 AI 관점에서 지금 젠슨왕에 대한 방한 이슈로 이렇게 크게 좀 수급이 쏠려서 가는 부분이고 1차 깐부치킨 이제 깐부 회동에서는 현대차가 중심이 되었었고 그에 따라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우백스까지 근데 여기서 현대오토에버가 약간 요 라인이에요. 지금 LCNS, 현대오토에버, 삼성 SDS 요 소프트웨어 라인이 굉장히 5월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판 라인은 LG노태, 삼성전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중심 축에서 지금 삼성전기도 오늘 좀 빠지는데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아직 다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전기전력도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LX 일렉트릭 약간 억가 물론 공시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 공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뭔가 체크를 해고 갔다라고 하면은 자 LS에서 LS 일렉트릭에 대한 재무제표에서 수주잔고가 약간 5기제로 인해서 정정했었죠. 근데 요게 지금 ETN인가 거기 언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스핀도 그렇고 막 이제 이게 뭐냐 왜 2조에서 이거 부풀리게 했냐 이런 의혹 아닌 의혹으로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이제 자극적으로 좀 제목이 달리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전력, 이제 변압기 이쪽에 대한 수주잔고에 대한 플로우는 문제가 없었어요. 재무제표를 딱 보면 보여요. 근데 기타 쪽에서 갑자기 2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사실 이거 당연히 모기재지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2조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가 올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물론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그건 문제 없고 어쨌든 기본에 대한 LS 일렉트릭에 대한 자체적으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등 해가지고 지금 학습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전기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더 필요한 그런 구간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막연하게 이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정당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좀 올라갔을 때 그쵸? 그 흐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주가가 급락 나오는 거를 당하지 않고 이 중심을 잡아서 오히려 역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요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흐름이 오늘 나오면서 지금 15% 급등 나면서 지금 다시 한번 28만 원까지 돌렸단 말이에요.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두산엘로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6월에 한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서 하나씩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30만 원 저는 어쨌든 1차적으로 쭉 올라갔을 때 30만 원 무조건 좀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방향성 잡고 나아갔고 이제 이 이상에 대한 거는 수급이 더 쏠리거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ETF라는 단일 종목 ETF라는 종목 ETF가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쏠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32만 원 요게 이제 다시 계속 저점 보고 요런 거는 이제 추세 추종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더 사야 되냐, 아니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를 달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아직 다 슈팅 나오진 않은 걸로 좀 보여지고 어쨌든 노조라는 그런 파업이라는 이슈가 좀 해결되고 HBM4, HBM3 12단짜리랑 출하했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근데 충분히 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무게를 두고 여전히 그 방향성을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유자에서는 뭐 이제 뭐 기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여러분이 뭐 알아서 그거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방향성은 여전히 또 상방 쪽으로 잡아간다라는 저의 이제 코드 블랙 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을 얼마 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벌어놨죠. 요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삼성전자라는 이 아성을 뛰어넘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튀기 때문에 또 격차가 또 벌어진 거죠. 어쨌든 이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역대급 AI PC칩에 SK하이닉스 메모리 탑재된다라는 엔비디아 역대급 요게 좀 있는데, 요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에 대한 훼손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잡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LG전자 쪽, 이게 진짜 젠슨항에 대한 그 흐름이 엄청나죠. 자, 이 현상입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12만 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38만 원이면은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만에 3배가 한 거, 3배. 그렇죠? 실로 이 파급력이라는 시장의 자금이 얼마만큼 쏠려 있는지에 대한 건 이걸 또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LG 이노텍 저 쭉쭉쭉 볼까요? 기판 쪽 LG 이노텍 역시나 지금 5월부터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면 40만 원에서 지금 160만 원, 그냥 4배 같습니다. 4배. 부담스럽죠. 여기서 또 따라가기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쪽 절반적인 담당했던 LG CNS, 저는 이제 LG CNS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긴 호흡으로 갈고 있었던데 전쟁 때 한번 툭 당하고 나서 돌릴 때 한 8만 5천 9만 원. 근데 여기서 돌려서 다시 한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다 못 먹죠. 다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런 플로우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또 이제 삼성 SDS까지 한번 봐볼게요. 삼성 SDS도 지금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얘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원래 제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얘를 좀 오래전에 좀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변동성도 크고 그러던 중에 17만 원에서 이것도 지금 무려 지금 단기간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17만 원에서 지금 2배 단기간에 더블 나왔습니다. 더블. 자, 그러면 삼성전기가 그럼 끝났냐? 아닙니다. 삼성전기도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물량 소화하면서 200만 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진짜 쏠림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가격대에서 정말 추가적인 상방을 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생겨요. 지금 또 그렇게 또 조상이 그렇게 또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거스르자니 할 게 없어. 거스르자니 코스닥 쪽은 완전히 지금 수급이 안 들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더 수급이 몰리면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그냥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데 방향성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워낙 자금이 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차라리 그 흐름에서는 현대차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부분. 그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100만 원 오겠죠. 100만 원 안착되고, 사실 현대차도 저는 이제 블로그에 제가 리포트를 어제 금요일에 작성해서 좀 올려놨었는데, 사실 요 플로우로 갔을 때 정말 피지컬이라든지 그런 이제 순환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라고 100만 원 못 가겠냐라는 부분이 좀 깔리긴 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 흐름에서 현대차가 먼저, 현대오토에버가 먼저 이렇게 좀 이제 깔려줬으니까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이 라인도 괜찮습니다. 뭐 기아까지 사실 뭐 약간 후속적으로 기아 쪽으로 보긴 하지만 탄력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떨어지니까 이거는 좀 최후순위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전기전력 LS일렉트릭. 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적인 풍문에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한번 남겨드렸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영상에서도 지난주 시황 영상에서도 안내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쿵쿵쿵 찍었죠. 이게 이때 또 뉴스, 지금 ETN 언론인가? 아무튼 여기랑 그 다음에 어디냐? 뉴스핌 가지고 재무제표 보면은 LS일렉트릭 쪽에 재고자산 쪽에 이렇게 수주잔고 쪽에 막 이제 쭉쭉 항목 있잖아요. 근데 기타 항목이 갑자기 2조로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수상한 거지. 이거를 부풀리게 기타 쪽에 부풀리려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이 사실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근데 뭐 여기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아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데? 라면서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이거는 뭐야 땡큐 하면서 그래서 담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요거를 지금 만회하면서 장악해준다. 그러면은 방향성은 결국엔 30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잡고 볼만하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좀 이제 6월 종목으로 해서 대형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 하나 좀 체크를 하는 거는 일단 이수페타시스 요거서는 지금 수급이 대차 저가 논리 좀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고 여기서 그렇고 지금 14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됐을 때 15만 원까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 해가지고는 좀 긍정적인 흐름 플로우 이어지고 오늘 좀 물량서도 보시면 분봉 보시면 꽤 변동성이 컸어요. 왔다 갔다 근데 결국 소화하면서 14만 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 오후에 만약에 14만 원 안착되면 꽤 괜찮고 요게 제가 또 하나 체크하는 거 요즘 프로그램 네 계속적으로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매수 기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 코스닥이 정말 안 가는 부분 중 하나 이제 YC 오늘 900억 넘는 이상의 공급계약 공시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가요. 뭐 수급이 다 빠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코스닥의 부재, 코스닥이 좀 흔들어진 거를 사실 단번에 좀 만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좀 이제 체크를 해 나간 제가 포인트인데 어쨌든 코스닥에서는 제가 이제 YC는 아직 좀 일부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적 나온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이제 급락 나오면서 여기 좀 상승분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코스닥 쪽은 좀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이기 때문에 좀 이제 체크를 해 나간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보는 거 좀 원전 쪽에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60선에서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똑같아요. 막 지지부진하다가 가고 여기서 한번 눌렸다 지지부진하다가 60선 구간에서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요 구간에 박스권 흐름 나타나 준 다음에 돌려서 12만 원 돌파 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나가거나 줄지.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판단하에 어쨌든 원전 쪽에서는 다른 것보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근본 있고 실체에 있는 거기 또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좀 체크를 해 나가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2차전지 쪽은 제가 ESS 쪽을 좀 중심을 두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는 삼성 SA 오늘 좀 눌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70만 원 돌파 후에 찍막 후에 다시 눌리면서 그래서 아마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보이면서 결국에는 70만 돌파 후에 추가적인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제가 무게를 두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 쪽에 대한 순환 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플로우를 제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방향성이 괜찮게 여러분 흐름에도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오늘 이것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말씀드린 거 제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삼성전기, 삼성 S, 뭐 LG CNS, 뭐 LS 일렉트릭 이런 거 단가가 고점에서 막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한 플로우를 보면서 가는 건데 사실 지금 가격에서 뭔가 들어오길 고민하다라고 하면은 부담되죠.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 위를 보고 가는 거는 부담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가잖아요 코스닥 쪽이 대형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정 안 되다 싶으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걸 좀 잡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단기를 하더라도 그 흐름이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좀 깨우쳐지고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제 LG CNS 그 계열이죠. 포스코 쪽 그룹주의 그런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놈도 그래도 오늘 좀 치고 갔고 이 4만 원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어쨌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후발주로 차라리 한번 좀 보는 게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또 결국 갈로미 가는 부분으로 좀 쏠린다라는 거를 좀 고민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정말 좀 용기가 필요해요. 약간 여러분이 정말 단기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용기가 정말 필요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종목 수가 좀 제한되잖아요. 시장 정보 봐볼게요. 어디 있어? 보세요. 상승 종목 수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있다고 해요. 코스닥이 대부분 하락하니까 지금 바이오는 초주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쏠림이 심하고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지나간다. 와 코스닥은 8,800이네요. 이 흐름이면은 이번 주에 또 9,000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지수만 끌어올려서 이제 좀 제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네요 이게.
어쨌든 시장 플로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간다.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고 진행 중인 거는 계속 좀 끌고 가는 부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투자하는 이제 러너 이제 코드블랙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자유롭게 입장 가능합니다. 네이버도 좀 괜찮은 흐름 나와주고 있죠. 어쨌든 시장에 대한 뷰 방향성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해요. 뭐 하루하루 흔들리는 건 피할 수 없죠. 근데 방향성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에 대한 흔들림을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같이 좀 진행하고 자 원하시면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여러분 뭐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여기서